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MKS 아토텍의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쪽에서 신규 개발한 나이캠 HP1170이라는 혁신적인 무전의 니켈 도금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나이캠 HP1170은 무전의 니켈을 위한 부식 방지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지금부터 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HP1170의 주요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고객 여러분께서 부식 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제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품에 대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인 함량 무전의 니켈에 대한 제품 소개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HP1170 공정에 대한 피막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HP1170의 이제 내시성 성능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인 제품으로 불리는 무전의 니켈의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전의 니켈 제품은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전기도금 공정과 비교해서 복잡한 형상이나 그리고 복잡하고 깊은 홈이 있는 부품에도 균일한 도금 두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가 필요 없이 화학약품,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도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압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0사이클당 5에서 25mg의 타버 마모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내마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전 NF의 제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인 함량에 따라서 무전 NF의 경우 산성 환경에서 탁월한 부식 방지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제품 생산할 때 렉이나 또 바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량 생산에 제품이 사용되는 이런 여러 장점 때문에 무전의 니켈을 현장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짧게 무전의 니켈과 그 다음 일반 전해 니켈에 대해서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전해 니켈은 99.5% 이상의 순수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전의 니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의 합금으로 인해서 인 함량이 1에서 12%까지 다양하게 이제 합금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무전의 니켈의 가장 큰 목적인 내마모성 코팅은 무전의 니켈과 그 다음에 기능성 크롬 두 가지 제품 공정으로 나눠집니다. 이 코팅들은 사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마모에 견뎌야 하고 또 연성이 낮고 내마모성이 약한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부식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이러한 경질 크롬, 경질 무전의 니켈 도금을 하게 되면 탁월한 부식 방지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부식을 방지하는 이론적인 메커니즘은 사실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성 보호라고 한국말로 일컫는 코팅이고요. 이거는 희생적으로 부식이 돼서 기본 금속인 이제 소재 금속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연 도금 강판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면에 반응을 하지 않는 도금이나 표면 처리를 통해서 이 귀한 금속을 적용해서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철 소재에 무전의 니켈을 코팅하고 무전의 니켈을 도금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거는 소재의 반응성이 부동대화돼서 이것을 통해서 내부식성을 소재에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일반 철 소재의 무전의 니켈을 도금을 했을 때 부식에 대한 이론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전의 니켈은 대부분 환경에서 음극성 이제 도금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이고 손상되지 않는 표면에 어떤 금속층을 형성해서 이것이 소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성을 제공해서 대부분의 부식 환경에서 소재까지 부식이 공격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전의 니켈에 이제 부식을 제공할 때 외관의 색 변화나 표면에 어떠한 부식으로 인한 부식성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금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약간의 크랙이라든가 공급, 균열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소재까지 이제 내부성이 침투받고 이로 인해서 이제 소재까지 부식을 발생해서 표면에도 변색이 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식에 대해서 이제 산업 환경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IS 규격 4527에 따라서 내부시성 평가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내부시성 평가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도금, 무전의 니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로우피, 그러니까 저인, 그 다음 미드피, 중인, 하이피, 고인에 따라서 도금 두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금을 하고 나서 NSS, ASS, 그 다음 캐스턴 2희의 부식에 이제 녹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도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인 함량의 무전의 니켈 경우에는 등급 2번을 보시면 15미크론 두께에서 192시간 동안 NSS를 평가를 했을 때, 그 다음 ASS는 96시간, 그리고 캐스턴 2 테스트는 2사이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스트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ISO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표를 근거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내부식성을 성능을 갖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기술법이라고 저희 쪽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금액의 물성은 사실은 도금액 관리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내부 식성은 사실은 무전의 니켈에서 인 함량에 따라서 또는 도금 두께에 따라서 사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표의 초반에 그 위쪽에 보시면 로우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일컫는 저인, 인 함량이 1에서 4%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 보여지는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주 미세결정 구조로 기둥형 구조라고 저희 쪽에서 칭하는 형태로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전도성, 숄더링 혹은 와이어 본딩 또는 높은 경도를 통한 접착 및 마모 방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 함량이 낮게 되면 경도 수치가 높게 되는 약간 반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중인 같은 경우에는 5에서 9% 정도의 인 함량을 가지고 있고 역시 비정질 및 결정질의 혼합 층상 규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층상적인 규조의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일반적인 마모 및 부식 방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HP1170 제품이 해당되는 고인 제품은 대략적으로 인 함량이 10% 이상을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고요. 비정질 금속 유리 구조를 가지고 도금 상태에서 매우 높은 내식성과 그 다음에 비자성 그리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가장 뛰어난 부식 방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식 방지 성능에 대해서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인, 중인, 고인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약간의 기공의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공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내부 식성을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고인 제품에는 기공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저인 제품에는 약간의 기공이 보여지는 걸 사진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전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막, 아까 전에 피막이라고 하면 이제 도금의 다공성과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NSS 테스트는 사실 무전의 코팅을 할 때 거의 모든 인 함량에 대해서 부식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전의 니켈 자체가 내부식성을 갖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인 함량이나 중인 함량, 저인 피막에서도 무전의 니켈 같은 경우는 NSS 염수 분무 테스트에 대부분의 통과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사진과 같이 기공의 차이에 따라 내부 식성의 성능의 차이를 구현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P1170 공정과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인 HP1270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육제와 보충제가 이제 분리되어 있고요. 건축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성할 때 1대2 비율로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리터에 도금액을 조정하려면 MU라고 하는 저희 니켈 공급원 6리터와 그 다음에 환원제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비제가 12리터, 그러니까 1대 비율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보충제로 운영하고 있는 메인터넌스를 유지할 때는 저희가 1대1 비율로 동일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보충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할 때는 60ml, A제 70ml, C제 이거를 동일한 1대1 비율로 이제 보충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팅, 그러니까 도금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HP1270은 저희 쪽에서 유럽, 그다음 미주, 그다음 아시아에서 모든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ELV, ROHS, 그다음 WE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특히 과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납과 카드뮴 같은 것들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금 속도에 있어서도 나이캠 HP1270은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대략적인 6MTO 내내 시간당 8에서 12미크론의 일정한 도금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생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산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무전의 니켈은 사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응력 변화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응력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밀착성과 영향성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쪽에서 평가했을 때 HP1170 6에서 7MTO 이후에 이제 응력 자체가 인장 응력으로 전환됩니다. 인장 응력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약간의 크랙이 발생하고 그다음 밀착성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6에서 7MTO 이후에서 이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기존에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전의 니켈 제품은 사실 4MTO 정도면은 인장 응력으로 전환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지금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6MTO, 7MTO까지도 인장 음력에 대해서 균열을 유발하는 이제 원인 인자를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요. 도금액 수명에 따른 인함량 그리고 외관 변화에 대해서 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보면 이제 특히 고인 도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에 또는 보충을 하심에 따라서 인함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관리 범위 이상으로 이제 운영이 될 때 이제 안에 있는 도금의 물성이 현저하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HP127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MTO까지 도금액 수명 내내 10% 이상의 인함량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을 왼쪽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pH 범위에는 4.6에서 4.7, 그 온도 보면 86도에서 90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외관 역시도 일반적으로 고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대비 저희 쪽에서 개발된 HP1170 제품이 이제 좀 더 밝게 동일한 외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HP1270 이제 다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페록실 테스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록실 테스트가 중요한 거는 기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기공으로 인해서 도금층부터 소재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뭔가 피놀이나 피트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게 내부성에 연관성을 주는지 현장에서 육안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 페록시 테스트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15미크론의 도금액 수명까지 저희 쪽에서 제작을 했고 30초 정도 그리고 5분 정도 페록시 테스트 했을 때 어느 시편에서도 이제 푸른 반점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기공이 이제 생산했을 때 1270으로 생산했을 때 기공 없이 이제 소재를 완벽하게 이제 도금하는 우수한 피복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전의 니켈의 또 하나 중요한 내마모성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마모성 성질은 이제 보통 Tabor Wear Index라고 해서 TWI라는 마모율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1000사이클당 마모 무게, 그 무게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TWI 값이 낮을수록 내마모성이 우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고인 무켈 니켈의 경우에는 TW 값은 도금 상태에서 대략 20에서 24 혹은 열 처리하고 나서는 10에서 12mg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보시는 도표에서와 같이 나이캠 HP1170은 측정 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우수한 내마모성을 보여지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커스 경도 측정 결과입니다. 비커스 이제 측정은 HP70으로 75미크론 도금의 두께를 했을 때 피막에 대략적으로 비커스 경도 측정법인 100g 하중으로 단면을 측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인 무전의 니켈의 경도 범위인 대략 520에서 620 HVU 정도의 일관된 값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나이캠 HP70 1170에서도 일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거나 혹은 경쟁력 있는 견도값을 제공하는 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제품을 개발한 목적인 나이캠 HP1170의 핵심 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익성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SST, 중성 염수 분무 테스트 또는 AASS, 일반적으로 아세탄 염수 분무 시험, 그리고 캐스터니히 시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테스트의 조건과 무전의 니켈에 대한 부식성을 표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방법은 IS 규격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무전의 니켈 코팅, 무전의 니켈 도금의 이제 부식 방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공성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다공성이 많을수록 선형적으로 비례합니다. 이제 내부식성이 이제 악화되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특히 고인 함량의 피막 도금은 우수한 내성을 위해서 황 성분이 일반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무전의 니켈 코팅은 다공성이 낮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식성을 제공하지만 고인 니켈은 가장 낮은 다공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결정체 입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사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공성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은 화학적으로 이제 패시베이션 부동태 형태를 나타내서 가장 광범위한 이제 염 노출 환경에서 최상의 보호 기능을 좀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방법은 질산 테스트입니다. 나이캠 HP1170의 내화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 테스트는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0MTO에서 6MTO까지 2MTO 간격으로 대략적으로 10미크론 도금을 하고 나서 이 패널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무전의 니켈 코팅의 인함량과 내화학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MTO에서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무전의 니켈이 6MTO 이하에서도 질산 테스트를 쉽게 통과했고 어떠한 변색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질산 테스트 방법은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65% 이제 질산으로 저희가 평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방법은 열염산 방법이라고 이제 칭하는 염산 평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염산 테스트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고요. 테스트는 각 사이클마다 15%의 염산을 새로 희석해서 사용하고요. 대략적으로 82도 수조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도금 두께는 대략적으로 60에서 65 미크론 두께로 도금된 패널을 각 사이클 후에 세척, 건조, 그리고 검사, 그리고 무게 측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가하게 되고 사실 이 테스트는 아주 가혹한 평가법입니다. 이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가스 또는 석유 산업에서 스케일 제거 작업 중 가열된 염산에 노출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걸로 저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때 평가했을 때 이제 무전의 니켈 제품과 그 다음에 지금 평가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이 미드피 중인, 그 다음이 납이 포함된 고인, 그리고 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저희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인,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오늘 설명드린 나이캠 HP1170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중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사이클 후에 바로 박리가 돼서 실패한 사례고요. 두 번째에 있는 납이 함유된 고인 무전의 니켈 같은 경우는 1차 사이클에서는
통과했지만 4차 사이클 후에 급격히 표면 색상이 어두워졌고 6차 사이클 후에는 이제 도금이 탈락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인 무전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이클은 통과했고 5차 사이클 후에도 변화가 없었지만 9차 사이클 후에 박리가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P1270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이클을 통과했고 5차 사이클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그리고 9번째 사이클 후에도 박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제품을 개발한 목적인 최신의 이제 납을 포함하지 않는 고인 무전의 니켈 공정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우수한 화학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평가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NSST라고 일반적으로 일컫는 평가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염수 분무 테스트에서는 어느 레벨에서도 어느 MTO에서도 어느 시간에서도 1000시간까지 평가했을 때 전혀 표면에 적색으로 표현되는 이제 부식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사실 잘 진행되지는 않는데 아세트탄 염수 분무 테스트라고 하는 AASS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스트는 저희 쪽에서 일반적으로 10미크론 두께로 도금이 되었고요. 도금된 시편의 모서리와 그다음에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마스킹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NSS는 이제 중성에서 PHS 작동이 이제 평가가 진행되고 이제 도금 자체를 공격하지 않고 기공이나 결함 같은 기판에 이제 반응을 허용되는 이제 도금의 피놀 같은 것들을 에서 반응이 나타내게 되고요. 나이캠 HP127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전의 고인 제품보다 우수하게 부식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미크론 기준으로 해서 96시간의 AASS를 요구하지만 이번에 평가 결과를 통해서 HP1270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이제 구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한 방법은 캐스터니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이 시험은 이제 40도에서 100% 습도의 산성 환경에서 2리터의 이제 SO2를 사용해서 이제 사이클 테스트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평가 방법은 무전의 니켈 도금층을 직접적으로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인 무전의 니켈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75미크론 이상에서 4사이클을 견디는 것인데 저희 쪽에서는 25미크론 도금에서 고인 무전을카 니켈과 이제 비교했을 때 96시간 동안 적색록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존의 무전의 니켈 같은 경우는 4사이클 후에 1% 미만의 적색록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슬라이드 우측 하단면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1170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산성 환경에서 내부 식성 정황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드렸던 HP1170 나이캠 제품은 사실 최근에 요구되는 여러한 이제 산성 환경에 대해서 더 높은 내식성을 요구하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제품은 앞서 여러 가지 산성 환경에 대해서 기존 제품 대비 탁월한 부식 방지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금 이후에 어떠한 방청 처리를 해서 공급하는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무전의 니켈은 고객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하시지만 내마모성, 그다음 타고난 내식성과 높은 경도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전의 니켈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공에 따라서 이제 내식성의 주요한 성능의 구현의 차이를 좀 나타내는 매개 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HP1170 제품은 이제 다 기공을 현저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산성 환경에서 부식 방지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서 여러 환경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된 지 대략 한 2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이런 고내식성을 요구하는 고객사에 저희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기존에 문제가 돼 있었던 내식성에 대해서 많이 대체로 저희 쪽에서 솔루션을 제공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